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뾰족한 동시에 묵직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이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꽁꽁 숨겨서 왜 나조차도 그게 내 안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어떤 감정, 이야기들을 낱낱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나연 작가님의 에세이 가난의 명세서입니다. 먼저 단골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단골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불편함? 외로움? 막막함? 왜 어떤 사람에게 가난은 지금은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지나간 일이기도 할 테고요. 누군가에게는 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주 지긋지긋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도 내 발목을 아주 아프게 붙잡고 있는 족쇄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하면 가난의 그리 막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다는 것이겠죠. 흔히 막 가난은 나쁜 것이고 막 극복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가난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을 괴롭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괴롭히지만 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할 때 쉽게 그 가난에 처한 그 개인, 그 사람을 문제 삼거나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 사람이 가난에 놓인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그 가난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개인의 탓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같이 이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열심히 따라 읽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가난의 명세서는 일단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저자 자신의 10월의 명세서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가난의 역사랄까? 자신이 지출한 이 목록 하나하나에 어떤 서사가, 가난의 서사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않은 그 밖의 지출을 일시불 항목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시불 항목이냐? 사실 이 1부에서 다루고 있는 10월의 카드 명세서 지출 부분은 대부분 할부이기 때문이에요. 할부. 가난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저자가 이제 여행지에 가서 그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촬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고프로 있잖아요. 액션 카메라를 이제 대여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 이제 고프로 대여하는 업체를 알아봤는데 가장 저렴한 곳이 45,000원에 이것을 대여해 주는 업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그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배송비를 포함해서 51,000원인 곳을 고르거든요. 왜 51,000원이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할부 가능한 금액 자체가 5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일시불로 45,000원이라는 금액을 카드값으로 나가게 하는 것보다 10,000원씩 5달을 나눠서 갚아 나가는 게 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이 소비가 뭐 4만 원이냐 5만 원이냐가 아니라 4만 원이냐 만 원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어쨌든 결국은 6천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부를 했을 때 그 이자도 뭐 소액이겠지만 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지출을, 그리고 내가
소비하려고 했던 그 항목보다 다른 항목에까지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인데 그래도 당장 이번 달에 지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자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어떤 조난자의 비유를 해요. 참 이 비유도 너무 참 찰떡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했는데 당장 오늘 지금 뭐 이번 달 하루하루를 너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라는 건 알지만 이걸 개선할 에너지도 시간도 돈도 없고요. 마땅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이런 아주 고립된 상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그렇지 뭐 그렇게 가난하면 여행 안 가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저자는 질문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경험하면 왜 안 되냐고요. 너무 맞는 말이죠. 왜 그 사람이 그 가난에 놓인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그 가난으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에 갇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그 가난한 당사자까지도 자신의 가난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또 혐오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고립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면 가난을 내가 같이 겪고 있는 그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 사이에도 고립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자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했어요.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외고 진학반으로 옮기려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외고 진학반을 가려면 학원비가 더 들어요. 근데 저자는 엄마한테 학원비를 더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내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막 너무 한숨을 많이 쉬고 너무 싫어하고 그 돈 꼭 필요한지 그거 안 쓰면 어떻게 안 되는 건지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저자를 좀 심리적으로도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너무 하고 싶고 심지어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저자인데 결국은 안 하고 싶은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외고반에 안 들어가겠다고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막 말리잖아요. 그 학원 선생님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막 자기가 끈기가 없는 척, 공부가 관심이 없는 척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막 학원 지겨워 막 이러면서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욕구가 불효처럼 느껴졌다고 저자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자가 학원비 걱정을 안 하고 정말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매달 막 엄마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내가 선택해서 그 내 선택에만 책임질 수 있었다면 하고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정말 나다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가난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이런 나의 취향, 욕구를 축소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가난이라는 게 이 저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저자의 경우에 이제 10대 시절에 가세가 급격하게 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청 다툼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자와 저자의 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 엄마는 경력 단절 여성이고 또 어렸을 때 이런 남녀 차별에 의해서 남자 형제들과 다르게 교육을 못 받은 채 성장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고강도의 아주 저임금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노동을 하면서도 돈은 안 모이죠. 그런데 자식이 뭐 건강을 돌볼 틈새도 없고 그러다가 저자의 어머니에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비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그 즈음에
저자는 사실 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진짜 집 월세, 생활비 이런 것들을 대면서도 막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대학원 등록비를 대려고요. 그런데 그걸 결국 어머니의 병원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왜 한 걸음 더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담보가 있다거나 뭐 대출 상환 능력이 좀 되는 뭐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조건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는 그런 대출 상환 능력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자들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내면서도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가난을 계속 가난으로 몰아넣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낱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고 도대체 어느 누가 당신의 가난이 당신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가난이라는 카테고리는 하나라고 해도 그 안에 디테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나의 가난은 또 완전히 모습이 다르고 왜 어떤 경우에는 좀 완전히 다른 가난의 발생과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가난이라는 같은 상황에 놓인 거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이 가난에 대한 서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책과 더불어서 안온 작가님의 1인칭 가난이나 그 강진아 선생님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같은 책을 읽을 때도 그랬는데요. 좀 거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왜 우리 사회에 부자들의 서사는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부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어떤 권력 다툼이 있는지 또 어떤 역경을 극복해서 마침내 막 부자가 되는지 같은 이야기는 지금 많이 떠오르시죠? 꽤 많은 것 같아요.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자 서사만큼 이토록 다양한 가난을 우리가 뭐 컨텐츠로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로든 목격하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난의 양상이 얼마나 다른데 그리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사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가난이라는 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난에 대한 공포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고요. 이 얘기가 가난이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난의 구조 그리고 가난의 이 다양한 면면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아유 가난은 싫어 아니면 저 사람의 가난은 참 안타깝구나라고 하는 데서 그냥 단순하게 머무르지 않고 이 가난의 대물림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난의 고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나연 작가님이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빈자의 모습이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기만의 공간도 마련했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자신의 직업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난을 조금 더 벗어났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일상은 계속 가난의 그 고리 안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 명사서 내역을 봐도 그렇죠. 때때로 엄마의 병원비를 할부로 내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너는 너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문을 담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빈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가난한 당신 외로워하지 말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읽자고 이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빈자가 있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의 명세서 이 책 덕분에 진짜 더 많은 가난 서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왜 저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나의 가난 서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가슴 깊이 묻어둔 어떤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왜 가난하더라도 막 마음까지 축소되거나 욕망까지 억눌러야 되거나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는 이런 사소한 선택까지 막 검열하게 되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책은요. 김나연 작가님의 에세이 가난의 명세서였습니다. 우리 단골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은 책이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또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